자, 앞전 시간에 이어서 자, 전극을 이렇게 작업을 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극을 이용해서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전극 설계에서 처음에 있는 전극 프로젝트 초기화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경로는 열기를 해서 우리가 앞에서 작업했던 원본 파일이 있는 곳에 전극은 그냥 EL이라고 폴더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작업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6번 그래서 파일 이름을 600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OK. 자, 프로젝트 이름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해서 새 창 설정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앞에서 겹쳐진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작업 객체 연결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작업했던 요거를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요 객체는 요거 600번 자, 그리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번 시간에서 작업했던 그래서 전극도 이렇게 같이 중복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공을 필요한 거 요거만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파트 탐색기에서 어셈블리 탐색기로 가면요. 여기에 있는 600번 시작하는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작업 파트로 만들고 그 다음 표시된 파트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바로 다이렉트로 표시된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공에 들어가면 돼요. 자, 등각 보기를 하면 홈 또는 엔드로 하면 이렇게 전극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래서 가공을 이렇게 뒤집어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그래서 전극 데이터를 회전 이동을 해서 그냥 뒤집어 놓고 작업을 해도 되고요. 또는 아예 화면을 이렇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기준점에서 그 기준점에서 좌표계를 여기다 등록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놔두고 화면을 회전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여기에다 좌표계를 등록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시작에 해서 제조 쪽으로 가면 돼요. 메뉴 표출링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M. 자, 그리고 나서 가공 환경에서 캠 제너럴 일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될 캠 설정에서 밀 플래너 2D 가공이고요. 밀 카운터 3D 가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하고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해서 가공 작업 환경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생성, 공구 생성, 지오메트리 생성, 가공 공정, 오퍼레이터 생성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 부분은 가공에 관련된 탐색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공 관련된 탐색기에서 오퍼레이션 탐색기에 여기 프로그램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래쪽에서 기본 얘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공구 뷰로 하면 오퍼레이션 탐색기에서 공구 정의 창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뷰를 하면 좌표계 워크피스 이런 설정 창으로 나오고요. 지오메트리 가공 방법 뷰를 하면 가공 방법 정렬로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션 탐색기에서 표시가 돼요. 자, 먼저 할 거는 좌표계 정의를 하고요. 워크피스부터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지오메트리 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머신 코디네이터 시스템 MC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밀링 기계에서 좌표계 설정입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르보면 먼저 여기에서 머신 코디네이터 시스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편집. 자, 그러면 이제 유지해서 기본 모델링 했을 때 기본 좌표계에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편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기 위치로 좀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세팅하는 단의 기준으로 해서 기준면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여기를 원점으로 할게요. 자, 여기를 원점으로 하도 되고 또 엄밀히 따지면 여기 접촉하는 면은 기준면은 여기인데 여기를 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여기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로 할게요. 계속 여기서 해와서 자, 그러면 먼저 방법에서 X축 지정과 Y축 지정으로 해서 좌표계 등록을 할 겁니다. 자,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다 하면 X축은 누구로, Y축은 얘로 잡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원점을 여기로 하겠습니다. 세팅 기준면은 여기죠. 그러면 여기로 하겠다 하면 X축은 여기의 모서리, Y축은 여기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돼요. 여기를 제로로 하셔도 되고요. 자, 기준은 일단 여기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축 모서리가 지금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셀렉션 툴바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작업 파트 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어셈블리나 또는 작업 파트 내 및 컴포넌트 내에서 바꿔주면 엣지가 이렇게 잡힙니다. 자, X축 모서리를 선택을 할 때 오른쪽 선택하냐 왼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플러스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로 하겠다 할 때는 모서리 엣지는 여기 끝에 쪽으로 클릭을 하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플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 Y축도 여기를 끝에를 클릭을 해야 돼요. 만약에 Y축을 여기 클릭하면 Y축 방향이 플러스가 이쪽이 되면 Z축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Y는 모서리 엣지 뒤쪽 부분을 선택해서 그래서 플러스 방향 이쪽이 되기 때문에 Z는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보면 간격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자동 평면을 이용을 하도 되고 안전 높이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 원점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간격 옵션에서 현재는 자동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 클릭해서 평면을 지정해서 높이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평면으로 하고 평면 지정에 여기 있는 면 선택을 할게요. 확인. 이때 요 거리는 일단은 그냥 10mm만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10mm를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형상이랑 항상 이 안전 플랜은 선택한 면 좌표계 원점에서부터 형상보다는 일단 높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번에는 20을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형상보다는 높게가 됐는데 가공하기 위해서 소재 상단 여유도 줄 거예요. 그것도 또 감안해야 돼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Z0 기준으로 해서 안전 높이는 30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그러면 가공하기 위한 좌표계 이렇게 설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좌표계가 끝났으면 다음에는 가공할 소재 정의를 해야 돼요. 가공할 범위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 박스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워크피스라고 있는데요. 얘도 편집을 할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을 해도 되고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편집으로 넘어가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파트 지정. 가공할 대상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가공 대상 그리고 파트 지정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의 바디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전체 대상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 그 다음에 소재는 해서 각재. 그래서 가공 소재 지정에서 아래쪽에 보면 해서 아이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게요. 자, 소재는 이 형상 기준이 아니고요. 이 각재로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택 옵션의 아래쪽에 보면 자동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동 블록을 이용을 하면 모델 기준으로 해서 제일 외곽에 해서 소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상단의 여유를 해서 한 5mm 정도를 적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모델 제일 위쪽에서부터 소재 상단 여유는 5mm. 그리고 확인. 그러면 다시 한번 미리 보기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는 옆에 보면 해서 손전등 모형 아이콘 누르면 파트 선택한 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는 다시 미리 보기 해서 화면 표시 손전등 모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박스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육면체.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자, 다음은 이제 자, 지오메트리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가공하기 위해서 공구를 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뷰를 해서 공구 생성을 하기 위한 해서 공구 리스트가 표시되는 기계 공구 뷰로 바꿔 놓고요. 지금 현재 공구는 정의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 공구 생성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공구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은 밀 카운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 하위 유형에서 지금 작업해야 될 공구 모양에 따라서 밀, 그 다음에 볼밀, 그 다음에 롤리팝 공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커터. 그래서 이렇게 종류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밀 선택을 하고요. 자, 황삭은 평 엔드밀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평 엔드밀이라고 해서 플랫 F 대문자로 할게요. 플랫 엔드밀의 EM 다시. 자, 일단은 공구는 자, 공구를 평엔드밀에 우리가 기본에 작업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사용했던 공구는 해서 88 엔드밀을 사용을 했는데요. 88을 쓸 건지 18을 쓸 건지 공구를 선택을 하는데, 자, 그거 결정하기 전에 요거 형상과 정극의 형상 사이 거리가
여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해석의 거리 측정에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윤곽 엣지. 자, 투영거리에서 거리로 바꿔 놓을게요. 포인트랑 반대편의 포인트 거리를 재보니까 여기 10mm 정도 되네요. 형상 사이가 10mm. 그러면 공구는 10보다 작은 거. 자, 그래서 88 엔드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D8 다시, 자, 첫 번째 공구니까 툴 넘버는 1번으로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T01. 일단 이거는 지금 이름만 정의를 한 거예요. 꼭 이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이름을 정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그래서 공구 미리 보기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데 직경이 10이고요. 직경이 8이고요. 88로 만든다고 했죠. 엔터. 그리고 날장 20mm. 그 다음에 전장 75mm 그대로 가겠습니다. 플랫 엔드 밀이니까 하위 반경, 테이퍼 각도, 공구 틱 각도는 다 제로로 돼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공구 번호는 1번, 툴 넘버 1번. 조정 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길이 보정할 때 사용하는 번호예요. 공구 번호랑 같게끔 1번. 그 다음에 공구 보정 레스터는 그래서 2D 가공에서 지름 보정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어드레스입니다. 이것도 1번. 그래서 G코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면 공구가 어드레스가 T가 돼요. T1 또는 T01. 조정 리스트는 어드레스가 H1 또는 H01. 그래서 2D에서 보정 기능을 사용할 때는 어드레스 T 값이 나와요. T1 또는 T0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첫 번째 공구는 황상용에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는 그래서 볼앤드밀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공구 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 그래서 볼밀. 자, 이름은 PEM 볼앤드밀. 또 얘가 지금 현재 디지타이저 기능이랑 데이터 값 있는 키보드랑 약간 또 충돌나서 이게 또 데이터가 안 먹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되돌아오기도 하는데 잠시만요. 메모장을 좀 제가 옆에서 자, 볼앤드밀이고요. 직경은
해서 6파이로 할게요. 그리고 공구번호는 2번 T02. 볼앤드밀 BM-D6-T02 그리고 확인. 자, 직경의 6. 자, 그리고 자, 절삭 길이는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12mm. 그 다음에 전장은 75 그대로 가고요. 공구번호는 2번. 그 다음에도 전체 다 2번. TEHEDE가 나오게끔. 그리고 확인. 자, 2번 공구가 해서 중삭 작업할 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용 공구도 볼앤드밀로 또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생성을 선택을 하고요. 이름은 볼앤드밀 PEM 다시 지름T는 6 다시 T03 6이 아니죠. 앞에 6을 했구나. 요거는 5파이 중삭이 6파이죠. 요거는 5파이로 T5.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직경에 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절삭 길이는 10mm 전장은 75로 가고요. 공구 번호는 3번. 아래쪽도 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T3, H3, D3이 나오게끔 3으로 다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3차 가공, 볼앤드밀러 3차 가공할 때는 어드레스는 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한 번에 쭉 다 연tas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잔상용 공구도 필요로 하는데 그거는 빼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구가 생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툴패스 공정 황삭, 중삭, 정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정이 생성되고 그걸 보려면 해서 아래쪽에서 프로그램 순서 뷰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공정 생성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퍼레이션 생성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한 공정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래서 오퍼레이션 생성이라고 나오고요. 먼저 유형은 3차원 가공 밀 카운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위 유형에서 가공의 종류를 쓰는데요. 황삭 가공은 첫 번째 있는 캐비티 밀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마침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위치는 어디에서 제일 상위가 NC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아래다가 해서 여기 캐비트 밀링 공정이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래서 위치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 생성되게끔. 그 다음에 공구는 마지막에 생성되는 게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볼앤드밀 5로 되어 있는데요. 황삭은 평행드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하고 나서 플랫엔드밀 직경 8파이 T01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가공할 대상은 워크피스. 이 워크피스 상위에 여기에 기계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피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그냥 캐비트 밀 선택을 해도 되고요. 황삭이니까 라핑 ROUCHING 이렇게 플레임을 쓰셔도 되고요. 좀 간략하게 황삭이라 해서 그냥 ROU라고 쓸게요. 확인.
자, 그러면 캐비트 밀링 가공 조건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창에서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오메트리는 앞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위로 창을 축소. 그 다음에 공구. 앞에서 선택하고 왔어요. 확인을 해보면 맞게 제대로 선택되어 있네요. 플랫 앤드 밀 8자리 공구번호 1번 선택이 되어 있어요. 축소. 공구축. 확대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기계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공구축은 해서 플러스 ZM 위쪽으로 되어 있고요. 맞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경로 설정 값에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삭 패턴은 외곽 따르기가 있고요. 파트 따르기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 따르기 프로파일, 그 다음에 트로이코드 지그, 그 다음에 지그재그, 윤곽이 있는 지그, 이렇게 종류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극에서 여기 있는 파트 따르기, 외곽 따르기를 하도 되는데요. 얘랑 파트 따르기랑 비슷한데 요는 중간에 공구가 움직일 때 점프는 좀 안 생기는 반면에 부하가 100% 걸리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점프는 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가공할 때 부하가 적게 걸리는 파트 따르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오버 값을 가공 간격을 넣어야 되는데요. 사용한 공구 8파이보다 해서 어느 정도 작게 해서 가공 간격을 결정을 할 거냐. 지금 스텝 오버에서 퍼센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사용한 공구의 직경 아래쪽에 50%. 그러면 8파이면 가공 간격은 4mm로 하겠다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아니다, 나는 8파이에서 3mm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걸 선택을 해서 일정 스텝으로 바꿔놓고 요게 거리값에다 3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직접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일정으로 하면 되고요. 다시 공구 직경에 대한 비율로 하겠다면 이렇게 해서 퍼센트 툴 플랫으로 하셔도 되는데, 요게 가공 간격은 그래서 70%로 할게요. 좀 폭은 넓게 가져가는 대신에 깊이는 좀 작게 가져갈 거예요. 자, 가공 간격은 공구 직경의 70%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퍼센트는 100% 이하로 미만으로 써야 돼요. 100% 미만으로, 이하는 100%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통상 미만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단 공통 깊이. 깊이는 폭은 넓게 갔으니까 깊이는 직경보다는 작게 가는데, 그래서 2분의 1D 그만 깊이는 4mm씩 먹이 주겠습니다. 폭은 70%니까 그래서 8에 70은 5.6이죠. 5.6. 그러면 가공 간격은 폭 5.6에 깊이 4mm를 해서 단면적이 구하면 그래서 한 번에 먹이는 양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내려가면 그래서 절상 매개 변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아이콘을, 그 다음에 전략에는 디폴트 가고요. 가공의 절삭 방향은 여기 있는 하향 절삭, 그 다음에 상향 절삭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기본값 하향 절삭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순서는 단계 우성이 있고요. 깊이 우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열려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단계 우성, 깊이 우성이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 형상이 반대로 캐비트 형상이고 닫힌 형상에 그래서 우물 형태가 3개가 있다. 그러면 깊이 우선으로 하면 이게 보스인데 반대 형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포켓팅이다 했을 때 3개의 우물이 있다 하면 요게 만약에 4mm 가공하면 점프해서 여기도 4mm 가공해서 점프해서 여기 4mm 가공하고 또 4mm 내려가고 점프하고 4mm 내려가고 점프하고 4mm씩 내려가는 게 깊이 우선이에요. 근데 얘를 단계 우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요게 4mm씩 해서 첫 번째 우물을 다 파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두 번째
4mm씩 내려가면서 두 번째 우물 파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마지막 우물 파는 게 단계 우선이에요. 얘는 반대로 해서 보스 형상입니다. 그래서 보스의 주변을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 영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을 때는 단계 우선이든 그 다음에 깊이 우선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톡 가공 여유는 척벽과 바닥을 해서 체크를 하면 여기 있는 척벽의 여유랑 바닥 여유를 해서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척벽의 예를 들어서 1mm다. 그러면 바닥은 0.5다. 이렇게 해서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체크하면 바닥 요게 스톡이 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해서 척벽과 바닥은 동일한 가공 여유를 남기겠다. 그럼 요게 값을 써주면 척벽과 바닥이 동일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 여유는 0.7로 할게요. 그 다음에 공차 에서 톨러런스가 있는데요. 안쪽 톨러런스, 바깥쪽 톨러런스에서 인툴 톨러런스, 아웃 톨러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정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기본값으로 갈 거고요. 그냥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비절삭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비절삭 이동 조건 설정 창이 나타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진입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형상이 이것처럼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진 포켓 형상이다 하면 그래서 기본 추천하는 나선 헬릭스로 내려가면 되는데, 참고로 얘는 보스 형상이고 바깥쪽이 열려져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열린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형 방법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 그때 선형의 길이는 여기 있는 길이 값은 공구 직경의 60%로 할게요. 퍼센트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미리로 정하겠다면 여기서 미리로 해서 직접 계산해서 값을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퍼센트 툴입니다. 공구 직경의 60%.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한 공구가 8이죠. 그래서 0.6을 곱하면 68이 48이니까 4.8이네요. 길이가 0점이 있어서. 자, 스윙 각도 위에서 봤을 때 비스듬히 들어올 때 사용하는데 요거는 스윙 각도는 안 할 겁니다. 0으로 두고. 램핑 각도인데 위에서 봤을 때 비스듬히 내려가서 Z축으로 내려가는 게 램핑 각도예요. 이것도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0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가 있는데요. 이 높이는 얼마로 할 거냐면 앞에서 저림량 Z축으로 내려가는 저림량은 4mm로 했어요. 그러면 4mm에서 여유 1mm 줘서 여기서 진입 높이는 5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입 높이입니다. 이 진입 높이는 저림량에다가 여유 1을 줬어요. 그래서 5로 한 겁니다. 앞에 저림량은 4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진출 해서 진입과 동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속 이동. 자, 안전높이 설정은 간격으로 그래서 상속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신 코디네이터 좌표계 설정을 하면서 앞에서 편집을 해서 안전높이를 해서 30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값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설정했는 값을 보기 위해서 미리 보기 화면 표시 아이콘을 선택해 볼게요.
근데 참고로 여기에 세팅이 안 돼 있고 너무 높다 또는 너무 낮다 할 때는 다시 사용자가 평면 지정해서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프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냥 일단 디폴트 해서 점프는 간격의 공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삭 조건 이송과 속도라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먼저 RPM 에서 스핀들 속도 회전수는 에서 5000rpm 에서 분당 회전수요. 1분에 5000바퀴 도는 속도로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속률 잘라내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2000. 기본 단위는 미리 퍼 민입니다. 이거는 분당 이송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미리 퍼 레볼레이션 회전당 이송이에요. 그래서 머시닝 센터는 얘를 사용하고요. CNC 선반 나중에 우리가 매뉴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때는 레볼레이션 회전당 이송도 쓸 거예요. 여기에서는 분당 이송 1분에 해서 2000mm 가는 속도로 절삭을 하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최종 툴패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생성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성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빨간색 이 라인은 안전 높이가 되는 30. 기계 좌표계 Z 세로에서부터 요게 높이가 30이고요. 그래서 점프는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다시 비절삭 이동에 들어가서요. 영역 차이 이동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역 안쪽에서 이동을 해서 안전 높이에서 이동을 하는데 요거를 점프 높이를 조금 낮추겠다 할 때는 그래서 최소 안전 높이를 해서 그때 안전 높이 값은 예를 들어서 10mm로 하겠다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소 안전 높이를 사용할 때는 자, 이 형상의 높이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가공하다가 이쪽에서 가공하다 이쪽으로 점프할 때 요게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작업하는데 이쪽으로 점프하는데 이게 그래서 10 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긴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나는 만약에 여기를 최소 안전 높이를 2다 3이다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할 때 얘랑 형상이랑 충돌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러면 전체 전극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의 높이도 얼마인지 확인을 해가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안전 높이를 사용할 때 또는 이전 평면. 자, 이전 평면이라는 것은 툴패스가 여기서 4mm씩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근데 3mm씩 내려오고 나서 점프할 때 앞전에서 작업했던 그 높이보다 얼마큼 높이, 예를 들어서 2mm 높은 데서 점프를 하겠다. 앞에 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평면이라는 툴패스 여기 내려가고 4mm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전 평면에서부터 여유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용자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진짜 여기서는 직접이라는 게 직접 값을 넣는 게 아니고요. 다이렉트로 다음 높이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안전하는 거는 기본값이 그래서 충돌이 전혀 없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요거를 써볼게요. 그래서 최소 안전으로 해서 이 안전 높이는 조금 여유있게 10mm를 한번 써서 충돌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프 높이가 일괄적으로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점프 높이가 바뀌는 것도 보여줄게요. 볼게요. 빨간색이 있어 G00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다시 툴패스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가 점프가 이렇게 안전 높이에서부터 빨간색은 없어졌는데 요거 점선도 해서 낮은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요. 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충돌이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은 그래서 생성 옆에 보면 아이콘이 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재생은 툴패스 기존에서 공구가 움직이는 것만 시뮬레이션을 해요. 애니메이션 속도는 10인데 한 좀 빠르게 7로 해서 플레이 쭉 가면 좀 빠르게 했습니다. 좀 천천히 속도를 느리게 한 이 정도 하고 다시 플레이. 공구의 툴패스 기준에서 움직이는 것만 살펴보는 게 스탑. 첫 번째 재생이고요. 그 다음에 대감기. 자, 이번에는 2D 동적. 요거는 이제 화면이 해서 바뀌면서 해서 모의 가공하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속도는 한 6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오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는데 대감기. 그래서 재설정해서 다시 플레이 버튼.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깎는 거. 그 다음에 대감기. 재설정. 요번에는 3D 동적. 자, 요거는 조금 빠르게 한 6 정도로 해놓고 플레이 해서 여기서 소재 하늘색으로 소재 형태가 보여준 상태에서 그래서 가공되는 형상을 방법을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참고로 여기 아래쪽으로 왜 못 들어갔냐 하면요, 가공 여유도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 테이퍼져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안 내려가고 1차에서 황삭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황장삭이랑 중삭을 묶어서 여기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놓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